쪼그리 앉아 기대어 있는 상태인데 완전히 탈진된 상태. 제가 옆에를 두드려가지고 누리야 했더니 해가지고 의식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좋은 누리량을 발견해서 매우 기쁩니다. 정상에서 100m 하산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지점으로 보아 실종자다. 하산하다가 무슨 사유에 의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에서 장시간 헤매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합니다. 네, 사건 파일입니다. 실종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좋은 누리 양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종 기간 내내 내렸던 장맛비가 조양을 살린 은인이 됐습니다. 조양 발견의 1등 공신인 군견 달관이의 과거도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부터는요,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하재근 문화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희소식입니다. 희소식인데 좋은 누리 양 진짜 약간 희망을 잃어갈 때쯤 그런 상황에서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가족 품에 돌아왔는데 김태현 변호사, 네. 어디서 어떻게 발견된 건지 좀 소개를 일단 해주시죠. 그러니까 산 좀 정상 쪽에서 발견됐다고 그렇게 네. 알고 있죠. 저 그림을 좀 보시면요. 네네. 그러니까 등산을 시작해서 이제 엄마랑 일행과 떨어져서 이제 혼자 내려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맨 위에 1번 자리가 이제 등산 시작한 아하, 장소고요. 네. 일행과 헤어진 장소가 있죠. 그리고 이제 발견 장소는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운데는 무심천 발원지라는 거는 저게 이제 일종의 산 정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좀 더 떨어진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된 거죠. 네, 가장 궁금한 건요, 현재 좋은 누리 양의 어떤 상태 어떤가 이게 궁금할 것 같은데요. 주치의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양쪽 팔이라든지 다리 등등에 약간의 철가상이라든지 멍 같은 것이 관찰은 되지만 특별히 움직임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10일 동안 못 먹은 아이 치고는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소견이고요.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평상시 상태와 거의 같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주시고. 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최근 날씨가 이제 막 비가 계속 몰아치고 해서 이거 좋은 누리 양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계속 열흘 중에 한 8일 정도 내렸던 그 비가 좋은 누리 양을 살렸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그것 때문에 수색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렇죠. 좋은 누리 양 입장에서는 그 비가 생명수가 된 거군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보통 조난을 당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저체온증하고 수분 공급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가 내렸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이어졌던 것이고, 네. 그다음에 저체온증 문제는 이번에 시민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열대야. 지금 열대야 시기이기 때문에 밤에도 온도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아서 네. 좋은 누리 양이 저체온증으로부터도 보호가 됐고, 그래서 바로 더위와 장맛비 이 두 가지가 좋은 누리 양을 살린 것 같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 네. 이 좋은 누리 양이 또래보다 또 이렇게 체력도 좋고 뭐 운동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운동을 했답니까? 뭐 수영을 수영 선수, 했다고, 예. 수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열흘을 아무리 비가 오고 좀 그래 수분이 공급이 됐다고 그래도 열흘을 이렇게 혼자 버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뭐 어떻게 이제 버틸 수 있었을까 이런 걸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데, 이 좋은 누리 양의 또래보다 좀 체격이 좀 크다는 거예요. 아, 네. 크고 14세죠. 네, 14세인데 보통 14세보다 체격이 크고 체지방도 좀 있어서 어허. 그래서 먹지 않아도 열흘 정도 버틸 수 있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누리 양을 찾았던 당시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경찰이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되는 저희로서도 올라가기 힘든 부분 과연 있을까 의심을 하면서 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견병이 사람의 냄새를 채취하고 보고 동작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이제 누리 양을 발견하게 됐는데, 제가 의식하기 위해서 누리야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줘서 살았구나. 네, 박상진 상사가 저렇게 공을 세울 수 있었을 때는 또 환상의 콤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굽니까? 네, 군견인데요. 이름은 이렇게 달관입니다. 달관이. 네, 네. 이제 태어난 지 7년 정도 되는 그 셰퍼드인데요. 육군 32사단 이 기동대대에 소속이 돼 있어서 이 수색견으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좋은 누리 양을 이렇게 발견할 때 네. 이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달관이가 이번에만 조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어허.
2014년에도 한번 그 언론에 그 매스컴을 탄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군견 훈련소로 이송하는 도중에 이 탈영을 해가지고 탈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탈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하여튼 경량을 벗어났으니까 타령이 맞네요. 네, 뭐 하여튼 그 탈영을 해가지고 이 잠시 이 언론의 그 이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그때는 안 좋았던 그렇습니다. 기억이네요. 그러니까 군 생활을 거부했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이 제대로 훈련을 마쳐서 이번에 네. 조은누리 양을 구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습니다. 말년에 역전 홈런을 친 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보통 군인들은 뭐 군에서 공을 세우면 훈장을 주잖아요. 예. 군도 훈장을 받습니까? 안 준다던데요? 안 줘요? 네, 그러니까 강아지기 오. 때문에 개죠. 개기 때문에 뭐 1계급 특징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군번처럼 이제 그 군견에도 번호가 부여되는 거 말고는 뭐 네.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 훈장도 지금 개한테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래요? 훈장도 없고 특진도 없고 대신 뭐 특식으로 사료를 좀 좋은 거 줄까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요? 뭐 예외 없는 법은 또 없으니까 이번에 또 이렇게 개정을 해서라도 뭐 굉장히 큰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게도 기쁨을 준 거고요. 또 사람을 생명을 살려낸 게니까 뭔가 또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재근 평론가. 네. 그 군견이라는 게 6.25 이후부터 생겨났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네. 뭐 미국에서 받았던 군견이 뭐 대한민국 군견의 시초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6.25 이후에 미군이 군견, 자기들이 활용하던 군견을 10마리를 대한민국 군에 인계를 해줬다는 거죠. 네. 그게 시초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66년에 군견대를 창설을 해가지고 훈련소를 운영을 하면서 네. 여기에서 통과되는 그 군견이 한 그 합격률이 30%라고 하는데 30%? 예, 달관이가 훈련소 들어갈 때 탈영을 하긴 했지만 네. 결국 다시 생포가 돼서 훈련소 들어가서 30%의 관문을 뚫고 합격을 해가지고 오늘날 베테랑 군견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군견 아무나 되는 게 아니네요. 생후 7개월 전후 능력 적격 심사를 받는데 거기에 그 10마리의 개 중에 3마리만 되는 거고요. 또 20주, 와 기네요. 20주간 훈련을 거치는데 신병 훈련도 저 정도 거치나요?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것 같은데. 네, 훨씬 더 길게 훈련을 받고요. 네. 이제 합격률이 30%이기 때문에 합격을 하면 이제 군견으로서 그 활동을 하게 되지만 합격을 못한 견의 경우에는 이 경계 보조견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 경계 근무를 쓰는 이 군인들과 함께 이게 보초를 쓰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이번에 그 조은누리 양이 발견한 이 달관이 덕분에 이 군견의 세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좀 알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든 이번에 조은누리 양이 물만으로 버텨서 기적의 생존을 했는데 사실은 조은누리 양 전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변호사? 살아온 경우.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전에도 사실은 뭐 이렇게 네. 그 다들 국립됐을 기억나는 게 텐데. 산풍 기억나지 아, 않습니까? 그죠. 산풍 때도 그죠. 산풍 때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사건보다 조금 더 위험했죠. 네. 왜냐면 삼풍 백화점 때도 보면 네. 상당 기간 지금 한 열흘이었는데 열흘보다 좀 더 됐던 거로 저는 기억해요. 아, 예. 네, 좀 상당 기간이 좀 지났고 그다음에 그때는 3명이 살아 들어왔었죠. 그렇죠. 3명이 살아 들어왔고 사실 산에서 고립된 것보다 저 때는 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조금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네. 산은 지금 비도 왔으니까 물도 있고 굳이 이제 뭐 조은누리 양 같은 경우는 열흘 동안 굶었다고 하지만 네. 뭐 굳이 이제 먹을 것을 찾으려면 뭐 풀이라도 좀 먹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래서 삼풍백화점 때는 백화점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 고립된 공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어둡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 때도 사실 대부분 생존자가 있을까라고 그런 의심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세 분이 살아 돌아와서 네.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그 당시 기록을 찾아보니까 95년이었죠. 최명석 씨가 당시 20세, 11일, 유지환 씨가 18세였는데 13일, 그리고 최후의 생존자 박승현 씨가 19세, 17일 377시간 만에 돌아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만으로 버틸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해외에서도 케이스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그 전해진 건 이제 태국 동굴에서 이 유소년 축구단이 네. 그 동굴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생활했는데 뭐 이때도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만 이 동굴 안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생존할 수 있을 만한 좀 조건이었기 때문에 뭐 가능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조은누리 양이 이제 열흘 만에 발견이 됐는데 우리 군과 이 경찰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수색을 계속했기 때문에 발견한 거 아닙니까? 이번 일을 계기 삼아서 어떤 다른 실종 사건이 있을 때에도 수색 범위를 좀 넓힌다든지
그리고 이 수색의 방법을 좀 달리해서 빨리 이 생還을 할 수 있도록 뭐 좋은 교훈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좋은 누리 양의 부모, 어떤 기적적으로 딸이 생還했는데 열흘 동안 딸을 놓쳤다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다시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그런 어떤 스트레스, 그런 죄책감 훌훌 털고 과거에 이전에 어떤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